볼게요. 이 소설은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실존 인물 유재필의 일생을 다룬 겁니다. 그랬는데 유재필 전이 아니라 유자 전이야. 여기에 이 자는요, 공자, 맹자, 노자 할 때의 그 자야. 사람을 엄청 높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자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이 글의 누구? 서술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훌륭한 인품을 바탕으로 특유의 인간미를 보여주었던 유자의 여러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화를 소개해 줍니다. 에피소드 나열식인가? 오른쪽으로 가서 살펴보죠. 단편소설이고요. 풍자적입니다. 해학적이고요. 시대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좀 나쁘고 야가 빠진 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사실적이고요. 현실에 비판합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유자는 현실과 너무 달라. 현실과 이 유자는 너무 달라. 그래서 유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거다. 유재필의 일생, 유자의 훌륭한 인품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실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명 소설이다. 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합니다. 형식적 전통을 계승해준다. 사투리 사용하고요. 향토적인 정서를 줍니다. 비속어를 그대로 씁니다. 풍자 비판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시 방언을 사용해서 향토감을 주고 비속어를 사용해서 풍자 비판을 줍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 이 소설은 한문 소설의 문체 중인 하나인 전의 양식으로 유자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양식적 특징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살펴봅시다. 밑에 나와 있는 건 딱히 볼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115쪽 오른쪽 잠깐 볼게요. 그는 유자였다. 가는 성씨 뒤에 붙여서 스스로 낮추는 말이고 저는 박가입니다. 김가입니다. 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고 뭐뭐자라고 붙이면 스승을 높이거나 합덕이 높은 사람 성 뒤에 붙여서 그를 높이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아니라 유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넘어가죠.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필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범인. 코난이 이야기하는 범인은 당신이 할 때 그 범인 말고 평범한 사람. 그러나 어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기에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 몸을 바친 예사 허릅승이는 아니었었다. 허릅승이 과로. 일을 참되고 미더운 데가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 그냥 덜렁이들, 덜렁덜렁 하는 애들. 이렇게.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인물 소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실존 인물.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서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서울에 살았다.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숫기로 또래에서 별중맞고 특별하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서 비색한 운수가 꽉 막혀 있는 가운과 집이 가난했단 얘기인 거겠네요. 불우한 환경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이 숙성하고 성숙했고 어린 시절부터 철이 일찍 들었고 청년 시절에 벌써 노련했고 장년에 들어서 노성했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이다. 이미 여기까지만 봐도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진짜 유자가 되는 거죠. 유재필에 대한 간략한 양념 및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서술자.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오, 엄청 어떡해요. 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출중했어요. 숨기려고 해도 어떻게 뛰어남이 드러납니다. 사자성어 있죠? 남, 중, 지, 주.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이에요. 주머니에 송곳 넣어놓으면 어떻게? 조금만 있어도 송곳이 삐져나옵니다. 뛰어난 사람은 어쨌든 티가 나게 되어 있지. 군, 개, 일, 학. 달개 무리에서 학 한 마리. 엄청 뛰어나게.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했다. 성격을 대놓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요 정도면 직접 제시지.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했으며 직접 제시.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음한 바와 널리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들으려는 것을 더해서 스스로 갖춰진 줏대와 나름껏 이룬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줏대가 있었습니다. 주견, 자신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지.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서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처럼 장마철에 물걸레 어때요? 엄청 썩은 내 나지 않나? 꼴배기 싫지.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했고 분수 없이 남을 제치고 밟고 일어서서 뭔가 섣부르게 무엇인 척 으스대는 자는 그럼 일단 이렇게 체크할까요? 그는 어디가 있어?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 뭔가 있는 척하고 으스대는 자를 싫어했어. 싫어해서 삼국지에서 조조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며 매양 속으로 밑줄 그어가며 두기를 소홀함이 없었다. 이런 놈들이 주변에 있으면 속으로 자꾸 생각해. 저거 한번 인생 엿대봤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크게 당해야 될 텐데 저런 놈이 잘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을 알면 아는 대로 힘있게 말하고 어머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수치게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건 안다고 이야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게 엄청 용기 있는 거라고 봅니다.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들어서 좌우로 눈치를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 여기저기 눈치만 보는 사람만 있으면 마치 말만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 데에 힘입어 그날로 이자 돈 놓는 매몰스러운 구두쇠 보듯이 꼴배기 싫어하듯이 의례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혀였었다. 얘기는 이거예요. 꼭 유자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유자가 싫어하는 사람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해놓고 엄청 미워하고 멸시했었습니다. 이런 거야. 근데 유자가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가 봤었을 때도 뭐야 저런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없어. 근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어때? 저렇게 꼴보기 싫은 것 있어도 나의 이익에 얘기를 한다거나 뭐 사회생활 하는 데에 좀 거리낌이 있을까봐 싫어도 싫다고 티를 못 내잖아. 근데 유자는 어떻게? 확고한 주관으로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지정해놓고 일관성 있게 대놓고 싫어해. 그거를 내가 아는 정도면은 엄청 겉으로 많이 표현했겠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받냐 안 받느냐는 상관 안 하는 것 같다. 다음. 그의 됨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시 아니다. 꼬장꼬장한 아저씨? 아니 그것만은 아니다. 채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었다. 요 정도도 직접 제시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서 어머 공감 능력도 엄청 뛰어나네. 눈물을 나누고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도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라고 하면
특립 독행. 세속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이 돌출된 거고,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의 즐거워함을 본 이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친구였었다. 빨간색으로 체크. 아예 이문구 씨 알겠습니다. 유재필 씨에 대해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지. 하나 더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유재필이는 특립 독행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유자가 어떤 사람이었었다. 어진 사람으로서, 유자가 어진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간가, 나 유가요.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는 첫마디였었다. 여보세요 아니야. 자, 이제 또 써야 되겠네요. 이 네 서술자죠. 1인칭이네요. 주인공이 나야? 아니죠. 유재필 씨잖아요. 1인칭 관찰자. 나는 유자라고 부르지만 유재필 씨는 자기를 유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좀 낮추는 거죠. 그냥 친근한 거지.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는 말 첫마디.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아니야. 유재필이한테 유가라고 하면은 안 돼. 내가 봤었을 때 이거 엄청 훌륭한 놈인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를 유자라고 부른다. 유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다? 나는 그가 친구지만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글의 등장인물, 나는 서술자고요. 작가 자신이고, 서술자면서 작가 자신이고, 유재필 친구고요. 감명받아서 그에 대해 글을 남기려고 했죠. 유재필, 배우지는 못했지만 천연덕스럽고 숙기가 좋아.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장인 정신을 경비합니다. 밑에다가 그냥 하나 더 씁시다. 어진 인품. 어진 인품의 소유자. 빨간색으로 시뻘겋게 별표. 이 글에 나타난 판소리 사설투의 서술. 전이라고 하는 한문 소설의 형식적 특징을 이어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런 데서도 또 드러나는 거다. 다른 면에서. 첫 번째, 판소리 사설은 편집자적 논평이 있어요. 문장이 깁니다. 대꾸의 표현 방법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 유자소전에도 편집자적 논평이 있고 문장이 길고 대꾸의 표현을 쓴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는 부분 찾으세요.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허릅숭이는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직접 제시라고 체크해 놨었던 부분이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체크하면 되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어디 있을까? 그는 여느 사람처럼 어디가 있을까? 네.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죠. 빨간색으로 체크할까요? 여느 사람처럼 이러이러한 허릅숭이는 아니었습니다. 체크하고 옆에다가 편집자적 논평. 다음에 채취는 그윽하고 어쩌고 있었는데 채취는 그윽하고 직접 제시라고 써놨었던 부분 여기네요. 채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었다. 옆에다가 또 직접 제시 옆에 편집자적 논평 좀 줄여서 쓸게요. 다음 또 오른쪽으로 가서 어디가 있을까? 또 여기다가 밑줄이죠.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밑줄 해놓고 위에다가 편집자적 논평. 됐을까요?
만연체 문장은 딱히 뭐 별로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딱 체크할 데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만연체라는 말이 문장이 길다라는 얘기니까. 대꾸적인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 건 힘써 널리 보고. 요 부분 어디 있었냐? 힘써 널리 보고. 써 널리 보고. 어디가 있을까? 요 부분. 뭐뭐 없이 뭐뭐 하거나 뭐뭐 없이 나대서 돼 있고. 이렇게 쓰면 되겠고. 힘써 널리. 이거 어디 있었지? 정신 나갔네. 눈에. 어?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춰진 줏대와 나름껏 추지는 주견으로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밑에다가 대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얘네들은 옆에 내용 확인 문제 한꺼번에 풀 시간 따로 드릴 거예요. 뒤로 또 잠깐 넘어가자. 116페이지 중간 줄거리.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부침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렸다. 이야, 이. 중학교 졸업 후에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 밑에서 일한다. 아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얘한테 잘 보여서 줄을 좀 잘 설까? 이런 생각하겠지. 그러다가 군대에 가는데 점술인 행세를 하면서 군 생활을 편하게 합니다. 제대한 뒤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하여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이거 엄청난 거야. 이렇게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안에 황금물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아니 꼽게 여긴다. 왜? 이거 외국에서 잉어 한 마리 사오는데 그 잉어 한 마리가 일반 노동자들 몇 달치 월급인 거야.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엔 그룹의 노선 상무로 좌천이 되는데 한마디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리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갑니다. 오른쪽 잠깐만 볼게요. 투철한 자기 주관. 주관이 엄청 강해. 사고를 낸 운전수가 동료 운전수라고 적당하게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기존의 주관과 원칙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입니다를 에피소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밑에 나와 있는 유자라는 명칭은요, 사람을 높이 표현해 줍니다. 밑에 전통적 서사의 계승 빨간색으로 별표. 이거 참고 아니야? 전이라는 이름을 같이 밑줄 일대기 형식을 빌려왔다. 사투리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강하게 드러낸다. 희극적 상황을 설정하고 사건을 전개한다. 그냥 사건이 좀 웃겨.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이런 것들. 됐고 옆에 나와 있는 본문 중 읽기 활동 볼 거 없고요. 네, 이제 본문으로 와서 다시 확인해 봅시다.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었다. 그러니까 뭐 그가 다루는 사건 대부분 운전자의 잘못이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고 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에 적당주의를 취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유자는 엄청 주관이 투철하군요.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기 기록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비탈진 산 언덕배미에 더댕이진 무업가 주택에서 근근히 새빵살이를 하는 축이 많이 있었고 큰일 났네. 사고를 당한 사람이든 사고를 낸 사람이든 가서 사건 처리를 하려고 가보니까 풍요롭고 넉넉한 사람들이 없어. 더욱이 인건비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냥 비정규직이지 비정규직.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많이 아닐 수가 없을 때에는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이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유자의 마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요. 이런 거지. 아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이 사람들. 스페어 운전수들은 대체로 벌이가 시달갑지 않아서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홀어머니와 단칸 새방을 살고 있거나 안타깝다. 여편 내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경들만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안타깝다.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없으면 쌀 떨어지고 밀가루 포대가 비어있고 아우 속상한데?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다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었다. 직접 사고 처리를 하러 가가지고 이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우리 회사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 수습해주는 사람인 거야. 이렇게 뭐 보험 처리를 할지 뭐 둘이 합의 봐라 할지.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찾아보면은 다 못 살고 있어. 그는 안타깝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대단하죠.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자기 돈을 쓰는 거지.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거 가지가 않아서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돈 줘. 예를 들면 어디저기 이동해야 되니까 뭐 차비도 주고 기름값도 주고 가다가 밥 사 먹으라고 그런 게 업무 추진비거든. 근데 그 돈을 다 털어도 모자라니까 자기 돈까지 털어서 없는 사람 도와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유자의 성격이 나타나 있죠? 따뜻하고 어디가 있냐.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또 체크해야지. 오, 간만에 나왔어. 뭐? 인물의 성격에 대한 간접 제시. 식구가 단촐하면 쌀 한 말 사주고 식구가 많으면 밀가루 2대 팔아주고 연탄을 100장씩 들여놓으면 왜 연탄 100장씩 해주면 엄청난 거죠. 그가 용돈에서 옅을 수 있는 한계였었다. 빚까지 내서 도와주거나 막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쌀가게나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100장 저 나오를 동안 비에 안 적게 쌓아주기를 마련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오, 세심하기까지. 그리고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가 뭔가를 빠뜨리고 온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사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윽박 지르고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돈 다 물어내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비탈길을 내려와서 그게 뭔가라고 생각했다. 산동네 초입에 반찬 가게를 보고서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다라는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다. 얼마나 또 세심한가? 다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역시 따뜻한 마음씨. 계속 간접 제시. 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성격을 알 수 있게 내가 유자를 존경한 거를 에피소드를 막 나열해 준다라고 해놨었는데 그 일환인 거예요? 반찬 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맨날 얼간에서 엮어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었다. 그나마 고기지 따지면 생선.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get이 없으면 생선이 없으면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던 대천 사람 속성에서 그런 데까지도 티가 나는 것이었었다. 드러나는 것이었었다. 생선 잘 먹어요? 그래요. 옆 페이지. 도로 산비탈에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rum을 개 안닿게 고양이 안닿게 야무지게 내달아 주면서 에이 부엌에 겨우 지랭밖에 없으니 배비고 수제비고 건더기가 있어야 넘어가죠. 연탄불에 괴 잡수든가 밥솥에 쪄서 자시든가 아유 생긴 게 변변치 않아도 내 입맛엔 그냥저냥 자셔볼만 하구만요 라면서 간장밖에 없는 집에 굴비 사다 주면서 에헴 내가 이 정도는 해줄 테니까 나에게 굽실굽실 하라가 아니라 요거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남에게 배려를 하면서도 엄청 겸손하게 대해주고 있지.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에는 회사에서 의뢰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니 하고 멀건 눈으로만 쳐다보던 노파도 회사에서 돈 나와가지고 그냥 해주는 건가 보다 라고 했어도 반찬까지 챙겨주는 걸 보면은 와 저 사람 보통 아니야 어떻게 내가 살면서 저렇게 따뜻한 시선을 느껴본 적 있지? 라면서 골목을 빠져나갈 때에는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었다. 체크. 유자의 따뜻한 마음에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라는 것들. 괜찮을까요? 네.